네, 반갑습니다. 네, 라이더의 산업안전. 네, 오늘도 손해보험사에서 30년 근무 경력을 가지고 계신 손해사정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분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경기 중부 비정규직센터 운영위원으로도 활동하시고 계신 신영배 손해사정사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오늘 세 번째로 이 라이더 산업안전 손해사정사님 모시고 세 번째 촬영을 하는데요. 저희가 1부, 2부가 있습니다. 뭐 궁금하신 분들 1부, 2부 한번 좀 찾아보시면 사실은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좀 접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1부에서는 보험에 대한 거, 유상보험, 가정용 보험, 그 유상보험에서도 책임보험, 뭐 종합보험,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가입 안 했을 때, 또 상대방이 가입 안 했을 때, 아무튼 이런 것들 어떻게 되는 건지, 어쨌든 사고 났을 때 또 우리는 초동 조치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엑기스를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2부에서는 12대 중과실 중에 9가지 라이더에게 해당되는 9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것을 조심해야 된다. 네. 잘못하면 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 형사적, 민사적, 행정적 이런 책임들을 다 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12대 중과실은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면책이 되지 않는다.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뭐 신호 위반, 속도 위반, 앞지르기 금지 위반, 뭐 어떤 뭐 스쿨존 등등등 이런 것들 잘 알고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오늘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사실 우리 손해사정사님 아마 굉장히 전문적인 손해사정사님의 전문적인 영역일 텐데 과실 비율에 관한 것입니다. 과실 비율. 뭐 막 사고 케이스들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각각에서 뭐 과실 비율 몇 프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것이 불리한지 어떤 것이 유리한지 이런 말씀을 드릴 건데요. 왜 이 말씀을 드리려면 뭐 그냥 보험 보상에서 이득을 여러분들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뭐가 나에게 불리한 상황인 건지 이런 걸 알고 있어야 이를테면 뭐 내가 작은 도로에서 큰 도로로 진입을 한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 상황에서는 불리하거든요. 이를테면 이런 걸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의하고 조심하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실 비율을 따질 때 유리한 점, 불리한 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래야 그런 것들을 알고 평상시에 안전을 지키고 준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오늘 이 방송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거 하나하나 좀 우리 손해사정사님과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부터 한번 말씀을 해주실까요? 우선은 보험회사에서 어떻게 이제 과실을 매기는지 그거부터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보험회사 보상 직원끼리 협의해서 과실 비율을 이제 정하게 되는데 네네. 그걸 판단하는 기본적인 어떤 기준표가 있습니다. 거기 뭐 수백 한 수천 정도의 어떤 도표들이 있는데 그 과실 비율 도표 중에서 이제 차대 오토바이 과실과 관련되어 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누구나 손해보험 사이트에 들어가면 사고 유형별 과실 비율 인정 기준 도표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서 몇 가지 이렇게 클릭하면 내 사고 유형의 과실 비율을 쉽게 알아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차대차 과실 비율보다는 차대 오토바이 과실 비율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는 10에서 20% 정도 유리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거는 이제 오토바이가 이제 작고 또 정차하기가 힘든 점을 아마 감안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보통 이제 주변에서 차량 사고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조언을 한다고 차대차 과실 비율 기준으로 잘못 조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토바이한테는 20% 불리하게 조언을 하는 거예요. 잘못. 그래서 꼭 차대 오토바이 과실 비율을 확인해서 주장했으면 좋겠다. 그걸 우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로교통법에는 도로통행 우선권이라는 게 있는데 법률로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다 알겠지만 제가 한 번 더 반복을 해보면 직진 차량이 회전하는 차량이나 차로 변경하는 차량보다 통행 우선권이 있습니다. 네. 도로에서 회전이나 차로 변경하는 차들은 직진차들이 다 보내고 나서 안전하게 해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깜빡이도 켜야 되고 네. 뭐 이런 게 이제 되고 그다음에 이제 대로 큰 길로 진행하는 차량이 소로에서 진행하는 차량 또는 노외에서 도로 네. 바깥쪽에서 진입하는 차량보다 우선. 통행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로로 진행하는 차량 또는 도로 바깥쪽에서 진행하는 차량은 대로에 직진하는 차량을 다 보내고 안전을 충분히 확인한 다음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교차로에서는 우측 차량이 좌측 차량보다 우선권이 있습니다. 또 선진입 차량이 후진입 차량보다 통행 우선권이 있는 거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죠. 그런데 이제 특히 선진입과 관련되어 교차로에서 문제가 되는 게 일시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서 막 달리는 차량이 네. 결과적으로 최종 정차점에서 딱 부딪힌 지점이 선진입이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게 좀 문제가 네, 되겠죠. 문제가 되죠. 부담스러워. 예, 예. 네. 이런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동영상이나 이런 게 없으면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뭐 내가 선진입니다. 내가 언제 과속을 했냐.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주장이 엇갈리면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고 동영상 분석이나 또 차량 그 속도에 따라 파손 모양이 좀 다릅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전문가들은 아니까 그런 사고 동영상 분석이나 차량 파손 모양을 봐서 선진입 막 달려든 이제 선진입 차량한테 일시 정지 의무 위반이나 서행 준수 의무 위반을 주장해서 과실을 좀 더 네가 좀 더 많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도로 통행 우선권은 경찰서에서 이제 가피 판단할 때 아주 결정적인 요소니까요. 상식적으로 좀 더 알아나오셔야 되고 뭐 이러한 그 도로 통행 우선권에 기초해서 기본 과실이 매겨지고 과실 도표에를 보면 각종 과실 가산 요소라는 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봐도 다 동의를 하실 부분들인데요. 음주, 네. 과속, 네. 그냥 차로 변경이 아니고 네. 급차로 네. 변경. 네. 네. 그다음 그냥 회전이 아니고 급회전, 진로 변경 시에 신호 안 넣는 거, 깜빡이 네. 안 넣는 거, 네. 그 차량 사이에 급진입, 네. 뭐 이런 거 다 위험한 운전이죠. 그다음에 운전 중에 핸드폰 사용이나 네. 영상 시청, 졸음운전, 야간이나 비 올 때 불 안 켜는 거, 불 안 켜고 그 라이트 안 켜고 이제 진행하는 거, 그다음에 일시 정지나 서행 표지 위반, 그다음에 소좌회전, 대우회전, 그다음에 전용 차량 위반, 차량 변경 금지 위반, 회전 금지 위반. 여러분들 쉽게 다 동의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기본 과실 도표에서의 전부 가산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제 차량 간 과실 비율은 상대적인데요. 상대차가 가산 요소가 있어서 과실 비율이 올라가면 내 차는 자동적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과실 비율을 매기는데요. 네. 이 과실 비율 판단 요소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소좌회전, 대우회전이 뭐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소좌회전은 좌회전을 너무 작게 하면요 중침이 되거나 마주오는 그렇죠. 차량하고 네. 부딪힐 염려가 네. 있습니다. 네. 좌회전은 차로에 따라 충분히 크게 해야 되는데 네. 소좌회전은 중침이 될 가능성이 있어 위험하고요. 대우회전은 뭔가 하면 우 우회전은 이렇게 우측으로 붙여서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우회전을 너무 크게 하면 직진 차량의 진로 방해가 되겠죠. 교차로에서. 그래서 네. 위험해서 소좌회전, 대우회전도 네. 과실 비율 가산 요소에 들어간다. 특별히 제가 이제 라이더들을 위해서 과실과 관련 좀 강조하고 싶은 걸 하나 말씀. 신호위반 사고에 있어서 정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라이더가 신호위반으로 중상을 입고 아무런 보상을 못 받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안산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때는 블랙박스나 교차로 CCTV 사고 영상을 확보해 가지고 상대 차량이
조기 예측 출발을 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냥 100대0 신호위반 100대0 이러면 산재 처리도 뭐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럼 라이더가 자기 자동차 보험으로 100대0, 그 다음에 산재 처리도 안 돼. 어디가 보상받습니까? 중상이라서 치료비는 몇 천만 원 나오는데 받을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상대방 과실을 10%라도 확인을 하면 라이더는 그 자동차 보험 약관에 치료비는 다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100%. 합의금은 없더라도요. 치료비는 100%다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반드시 어떤 블랙박스나 CCTV 사고 영상을 확보해 가지고 상대방이 조기 예측 출발을 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것만 확인하면 라이더가 몇 천만 원 되는 그런 중상을 입더라도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를 다 보상받는 길이 열립니다. 또 이제 최근에 이제 보험회사 과실 기준 도표에 추가되는 겁니다. 정체 차량 사이에서 나오는 오토바이 과실이라고. 저는 라이더 안전 교육을 할 때 늘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라이더가 내가 오토바이를 타고 왔는데 차량 앞뒤나 차량 좌우측 사이에서 내가 오토바이가 이렇게 나오는데 상대 차량 운전자가 나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매우 큰 착각이다. 차량 앞뒤나 차량 좌우측 사이에 나오는 오토바이를 상대차 운전자는 절대 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조심도 조심해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회사 과실 기준 도표에 보면 정체된 차량 사이로 나오는 오토바이 과실을 70에서 80% 매우 이례적으로 높게 잡아놨어요. 그래서 어떻든 차량 정체 사이로 나오는 오토바이 과실이 매우 크게 잡혀 있다. 그리고 내가 가해자가 될 뭐 직진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차량 정체 사이에 직진해가 이래 나오더라도 여기 회전하는 차 같으면 보통 직진차, 회전차면 회전차가 가해자잖아요. 차량 사이로 나오는 경우에는 급격하게 나오는 경우에는 라이더가 가해자가 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정체 차량 사이에서 나오는 오토바이 과실은 특별히 보험회사에서 취급하고 위험도가 있다고 이렇게 경찰서에서도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비접촉 사고 과실인데요. 오토바이는 특별히 비접촉 사고가 많습니다. 오토바이는 급정거하면서 넘어집니다. 차량하고 부딪히지는 않아요. 그렇게 해서 라이더들이 많이 다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보험회사에서 이 비접촉 사고는 진로 방해를 한 가해 차량의 과실을 무조건 한 60% 전후로 그냥 이렇게 관성적으로 잡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판단할 때는 비접촉 사고를 접촉 사고하고 구분해 가지고 과실을 달리 볼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뭐 안 부딪혔을 뿐이지. 뭐 예를 들어 안 넘어지고 똑바로 갖다 박았으면 접촉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비접촉 사고도 비접촉 사고 중에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많아요. 갑자기 뭐 진로 방해를 했는데 피할 여지가 없는 거래요. 그리고 했는 놈은 이렇게 저리 도망을 가고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이 비접촉 사고가 불가항력적인 사고는 가해자 과실을 100% 잡을 수 있는데 이때도 반드시 동영상이 필요하다. 얼마나 급격하게 내가 피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돌아왔는지를 하면 비접촉 사고도 60에서 70%가 아니라 100% 과실을 잡아서 완벽하게 내가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영상 분석의 중요성을 좀 강조하려고 하는데요. 보험회사 담당자들이 과실 비율을 매길 때 과실 기준 도표를 적용을 하는데 과실 기준 도표는 최종 정차 모양 기준으로 그렇게 접촉 모양 기준으로 이렇게 따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최종 접촉 모양이지 그 과정에서 얼마나 급격하고 불가항력적인 일이 있었는지 뭐 이런 것들은 그 과실 도표에는 나오지도 않고 더군다나 이제 누구 한 명이 그걸 인정을 하면 괜찮아요. 인정 안 하죠. 그런데 사고가 나면 당사자 중에 인정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전부 자기한테 유리한 말만 하지. 그러면 이제 그 사고를 직접 보지 않은 보험회사 직원들은 최종 접촉 모양 기준으로 해서 과실 기준 도표를 갖다 대서 이제 판단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동영상
분석이 중요하고요. 특별히 이제 매우 급격하고 불강력적인 이런 사고 원인을 제공했다면 차량이 어느 차량 중에 하나가 반드시 동영상 분석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할 수가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과실비율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은 이륜차에 유리하고 어떤 것은 또 불리한지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이야기들을 쭉 드린 것은 보험 보상을 유리하게 잘 받으세요라는 취지가 아니고요. 예,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고가 나게 되면 나에게 불리한 건지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알고 그래서 운행 중에 주의,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에서 그 상황에서 사고 나면 나에게 불리한 요소들이 쭈루룩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알면 좀 피하거나 주의하거나 조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더불어서 뭐 어떻게 사고가 났다 하면 또 그 상황에서 나의 권리를 또 지킬 필요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있어서 가능한 케이스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까지 추가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손사장님께서 라이더들에게 당부해 주시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이번 강의를 통해서 제가 몇 번 반복하는 얘기인데요. 오토바이 유상보험료 예전에 비해서 많이 내렸습니다. 인터넷에서 내 유상보험료 꼭 확인해 보시고 꼭 유상보험 종합보험을 가입하고 운전하기를 권유드립니다. 유상종합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라이더가 너무 쉽게 형사처벌을 받는 범죄자가 되고 피해자 손해배상을 내 돈으로 해야 되니까 한 번의 교통사고로도 파산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보상과 산재 보상 교육을 자주 받으시길 좀 권유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좀 재미있고 아이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컨텐츠들 많이 해서 교육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라이더를 위한 찾아가는 무료 사고 보상 상담을 오랜 기간 하고 있는데요. 라이더도 지사장도 몰라서 제대로 사고 처리를 못하고 제대로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안전해야 뭐 이러면서 안전을 3번 강조했는데요. 저는 그가 똑같은 취지로 알아야를 3번으로 반복하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알아야 안전하고 알아야 제대로 사고 처리하고 알아야 제대로 보상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뭐 최근에 좀 조사를 해보니까 가장 위험했던 가장 사고가 많이 나는 케이스가 미끄러진 이런 게 많이 나요. 바퀴가 2개니까 이제 미끄러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맨홀이나 주차장, 지하주차장, 아파트 지하주차장 같은데 비 올 때 이럴 때 많이 사고가 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걸 좀 주의할 필요가 있고 특히 이제 골목길 같은데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경우 이렇게 골목 사거리 같은데 지나갈 때 이 오른쪽 왼쪽에서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이런 거 잘 안 보이잖아요. 또 주차가 불법 주차 같은 게 돼 있고 하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데들 지날 때 브레이크 한번 잡아주고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교차로 왼쪽 오른쪽 이제 골개 한 번씩 돌려주고 이런 것들도 사실은 습관이 되면 그런 게 다 도움이 되는 거니까요. 그런 것들 좀 잘 지켜가면서 안전하게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라이더의 산업안전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